오늘은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 중에서 제대로 먹기 1편,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있어 온 것을 통합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발표한 거죠. 그중에 제1항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이게 얼핏 들어보면 되게 잘 만든 것 같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여기에 무슨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냐. 자, 물론 이 속에서 우유와 유제품은 저는 우유와 유제품은 우리 몸의 장내 생태계를 유해균 우유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자, 균형 있게 먹자. 어떻게 먹는 게 균형 있게 먹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식생활 지침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섭취하는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도 영양학자뿐만 아니고 일반 자연건강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영양을 기초로 식단을 짜는 그런 사람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07년부터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그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3대 영양소 섭취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이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지방이 얼마 들어있고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보면 이것도 어떤 탁상에서 놓은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40g의 쌀밥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는 해조 중에서 다시마 100g에는 단백질이 8.5g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실제로 건강 관리를 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계속 자연치유 건강법에 대한 제대로 건강법을 제가 쭉 보고오면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 거죠. 자, 어떤 음식을 어떤 비율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맞는 이상적인 식생활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연 생태계 진화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본 거죠. 자, 우리 현재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은 진화의 과정에서 먹는 음식에 따라 그 음식에 맞는 이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자, 육식동물은 생고기를 먹기에 적합한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식동물은 풀을 먹기에 적합한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맹수의 왕이라는 호랑이죠. 그 호랑이의 이빨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우리가 가장 친근한 소입니다. 소의 이빨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좀 더 이빨을 이렇게 별도로 이게 이제 하색한 것을 보면은 육식동물은 왼쪽에 보면 이게 호랑이의 그 두개골이에요, 이빨. 생고기를 물어뜯는데 적합한 송곳니가 발달해 있고 초식동물은 풀을 뜯고 씻기 좋은 네모난 이빨과 맷돌 같은 어금니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 살아가는 동물의 치아를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치아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식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의 진화의 법칙에 맞는 식생활일까 하는 부분에 제가 착안을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찾아를 봤습니다. 사람의 치아를 한번 보면 사람의 치아가 32개가 있어요. 근데 앞니가 아래 위 4쌍씩 8개가 있고 송곳니가 아래 위 2쌍씩 해가지고 4개가 있고 어금니가 작은 것 큰 것 합쳐서 아래니 10쌍 해가지고 20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32개의 치아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치아의 기능은 자, 앞니는 음식을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송곳니는 질긴 음식을 찢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금니는 음식을 으깨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진화의 긴 여정에서 먹는 음식에 맞게 치아와 소화기관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치아의 구성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 법칙에 맞는 올바른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구성에 벗어난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게 지속되면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치아의 구성에 따른 식생활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앞니가 8개 있는데 이건 음식을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주로 채소와 과일이죠. 그래서 이 32개 중에서 8개의 비율을 보면 이 25%예요, 채식이. 송곳니는 질긴 음식을 찢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주로 육식이잖아. 그 육식에 대한 것들이 4개니까 이걸 32개에서 4개의 비율을 따지면 12.5%예요. 어금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합쳐서 20개니까 이게 음식을 으깨고 가능하니까 이게 통곡식이에요. 62.5%예요. 그럼 사람의 치아에 따른 식생활을 이상적인 식생활은 채식 25%, 육식 12.5%, 통곡식 62.5%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자,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따른 식생활,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통곡식 62.5%, 채식 25%, 육식 12.5% 비율의 식사가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식사법이다. 그러면 뭐 통곡물은 우리가 오곡밥일 수도 있고, 그냥 쌀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현미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곡을 현대인이 통곡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계속 위와 소장 쪽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위와 소장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이 2년 가까이 제가 K피크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거의 한 80%예요. 다 위와 소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가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개선이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곡물은 나이가 들어서 소화하기에 힘드니까 자, 흰쌀밥을 먹어라. 대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곡물의 배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죠. 보통 한 B1, B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들어있는데 그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소장에 흡수가 잘 되고 세포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은 그런 것을 먹으면 된다. 흰쌀밥을 먹고. 그럼 흰쌀밥이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없고 위도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채소하고 해조하고 과일을 이게 한 25% 정도 먹고 생선하고 육고기를 12.5%로 이렇게 이제 먹도록 권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물론 아까 뭐 균형 있게 먹어라.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50대, 30대, 25로 해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알기 쉽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식생활 할 때 일일이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따지지 말자. 이게 다 실질적으로 우리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이론적인 수치에 불과할 따릅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계산하지 말자. 칼로리 일일이 계산해서 지금 이 칼로리 영양학은 이미 10년 전부터는 사실은 칼로리 영양학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영양소 영양학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하느냐 하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칼로리 영양학으로 지금 주도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또 살이 좀 찌고 가체중이 나가고 이럴 경우에는 칼로리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음식점도 뭐 칼로리를 얼마고 이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도 힘들고 이론에 불과한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식생활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치아의 구성에 따라 그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식사를 하는 가장 가까운 것들이 뭐예요? 그냥 쌀밥하고 예? 나물, 그다음에 해초, 그다음에 국물은 된장찌개를 위주로 매번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위주로 한 소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먹고 한 달에 1번 육고기를 먹으면 이 자연 생태계의 법칙에 따른 그런 비율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병 걸리지 않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에 대한 그 강의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지만 저는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법을 그걸 알려주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 중에서 제대로 먹기 1편이고요. 이제 2편, 3편으로 이어지면서 제대로 먹기에 대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